안녕하십니까. 서울사이버대학교 글로벌 무역물리학과 김영민입니다. 오늘은 물류 4.0, 즉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물류 기술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율주행 화물차 그리고 이것을 이용해서 무인 배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율주행차, 최근 들어서 우리 뉴스에서도 많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화물차를 대상으로 해서 테스트도 했고 또 승용차를 대상으로 테스트 했습니다. 사실 주행차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 즉 운전자가 전혀 개입을 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주변 상황을 인식하고 즉 판단하고 차량도 스스로 제어해서 운전자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스스로 주행하는 자동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승용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이러한 테스트를 했습니다. 지붕 위에 라이다 기술을 해놨죠. 이것은 이제 레이저를 쭉 쏘면 이게 이제 360도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자동차도 인식을 하고 그럼 주파수를 쏘게 되면 이제 반사되는 그것을 가지고서 주변에 자동차가 또 신호등이 있고 주변에 도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인식하는 그런 기술들이죠. 또 카메라라든지 레이더 기술, 센서 기술, GPS 장치 이런 것들이 다 세팅이 되어서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을 합니다. 앞차하고 거리가 가까워지면 조금 감속을 해서 거리를 띄웁니다. 바퀴 쪽에 또 센서가 있죠. 옆 차량하고 간격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스스로 인식을 해서 운전자가 핸들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알아서 주행을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승용차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물류 쪽에서 보게 되면 화물 자동차에 이 동일한 기술을 적용을 해서 화물 자동차의 운전자 없이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되면 차량이 한 대만이 아니라 한 대, 두 대, 세 대가 연달아서 군집주행이라고 하죠. 이런 쪽에 이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게 좀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자율주행 화물차가 화물을 싣고 딱 도착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이송용 로봇이라든지 이런 것하고 연결이 돼서 정말 말 그대로 무인 운송, 무인 배송이 되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현재는 승용차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는 어느 정도였냐 하면 자율주행차가 주행을 합니다. 앞차뿐만 아니라 앞차의 앞차에 있는 교통 상황까지도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앞에 신호등을 보죠. 각종 센서를 통해서 주변 교통 상황을 인식을 하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IoT와 같은 이러한 센서들을 통해서 횡단보도에 건너려고 신호등에서 이제 파란불로 바뀌게 되면 건너가려고 사람이 서 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내 차를 통해서 내 차의 카메라를 통해서 횡단보도에 있는 사람은 인식을 할 수 없지만 횡단보도 옆에 있는 신호등 이런 쪽에서 센서를 통해서 사람이 있구나 주행차 앞에까지도 어떤 교통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자율주행 차를 직접적으로 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술의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전에 이러한 자율주행차를 만끽할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그림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이제 스틸컷을 제가 이제 화면으로 보여두고 있는데 현재 상태 유인 트럭은 화물 자동차의 운전 기사가 전방을 주시를 하면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처럼 우리나라 화물 운송 시장이라고 하면은 울삭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화물을 싣고 오랜 시간 동안 운행하는 시간이 많아야만 수익이 많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도 잘 못 주무시고 쉴 것 다 쉬지 못하시고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피로도를 느끼게 되죠. 더군다나 교통체증이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여러분들도 운전하면서 막히지 않아서 정속 주행을 한다, 조금 가속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운전 자체를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졸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차량들이 많이 막혔다라고 하게 되면 더 피곤하고 더 졸리죠. 화물 자동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운전하던 모습이 이제는 자율주행으로 하게 되면은 향후에 오른쪽에 그림이시죠? 그러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분은 핸들 위에다가 태블릿을 놓고 태블릿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영화를 볼 수도 있겠죠? 또 가면서 업무 처리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거보다 조금 더 발전된 자율주행차다라고 하게 되면 어쩌면 핸들도 필요 없습니다. 사실 운전석 자체가 필요 없이 정말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고도 목적지까지 운송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 우리나라에서 국토교통부가 중심되어서 실질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을 해서 고속도로에서 화물 자동차가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는지 시범 테스트를 한 그런 자료들입니다. 이제 자율 군집 주행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림을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화물차 세대가 가고 있죠. 요게 기본적으로 한 대만 주행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 테스트는 세 대 했었는데 복수의 차량이 연달아서 운행하는 자 이렇게 한 주행을 할 때 우리가 군집 주행이라고 부릅니다. 실질적으로 앞차를 운전원이 탔었죠. 운전원이 탑승하고 직접 운전을 하게 되면은 후행하는 차들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선행 차량을 자동으로 추정을 해서 세 대의 화물차가 마치 한 대처럼 운행할 수 있는 하나의 세트가 되어서 운행하는 그러한 기술들입니다. 영동고속도로에서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했죠. 앞차가 선행 차량에서 그 다음 차량으로 어떠한 차량이 끼어들게 되면 간격을 안전거리를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가 빠져나가면 다시 거리를 좁혀서 앞차를 계속해서 따라가는 그런 형태의 자율 군집 주행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덕평 IC에서 1호차가 출발을 했고요. 이천 IC에서 2호차가 진입을 해서 두 대로 하나의 세트를 만들어서 군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주에서 3호차가 다시 합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류하려고 합니다.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오케이, 합류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대가 주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문막 쪽에서 한 대의 차량이 빠져나가고 한 대의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문막까지 이렇게 운행하는 그런 형태로 운행을 시범 테스트를 했는데 시범 테스트는 성공적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80km를 했고요. 최대 시속 90km까지 주행을 했습니다. 차 간의 거리는 약 13m 이내, 12.5m까지 주행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차하고 안전거리가 12.5m다라고 하게 되면 상당히 짧은 거리 있죠. 보통 우리가 시속 100km로 주행을 한다라고 하면 앞차하고 기본적으로 안전거리는 100m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인데 12.5m까지 그렇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갔습니다. 자, 어느 앞차가 1호차와 2호차 사이에 어떤 차량에 끼어든다라고 하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유지시켜주고 나가면 다시 거리를 좁혀줍니다. 앞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것은 센서에서 다음 차, 그 다음 차까지도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12.5m가 됐다 하더라도 앞차에서 감속을 하게 되면 뒷차는 자동으로 센서에 의해서 신호를 받아서 동시에 감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다 보니까 이 100m라든지 이러한 거리를 유지하지 않고 15m 이내로 유지를 한다 하더라도 앞차하고 충돌하지 않고서도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시범적으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기술의 속도는 훨씬 더 엄청나게 빨라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자율주행을 하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 피로도에 의한 졸음운전 방지할 수 있죠.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줄일 수 있습니다. 안전운행이 가능합니다. 또 가속 감속, 급가속, 급감속에 따른 연료 소모량도 많아지죠. 그러나 실시간 정보를 받다 보니까
급감속, 급가속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비를 또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승용차도 마찬가지고 화물차도 마찬가지고 앞에 차량이 하나도 없으면 바람의 저항을 받기 때문에 기름값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나 12.5m를 유지하게 되면 바람의 저항을 그만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름이 적게 소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비가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같은 기름 1리터를 가더라도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물류비,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운송비, 수송비를 또 절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자, 또 동시에 환경 오염 물질을 조금 더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효과도 다양하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기술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그냥 주행을 할 때 그냥 자동차한테 맡기고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똑같은 기술을 우리 화물차에도 적용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물리체계에 있어서 상당한 개선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자,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일자리가 없는데 화물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이 일자리까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자, 그러나 이 기술이 지금 당장 쓰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 일자리 문제는 별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거고요. 정말 이런 기술들이 우리 고속도로나 전국에서 정말 그대로 다 적용할 시점이 되면 정말 운전하실 분이 없어요. 자, 그런 모습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기술들을 물류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옆에 또 다른 그림이 있죠.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실사는 아닌데 일러스트의 그림입니다. 요거는 그림에서 보시는 딱 느낌이 요거는 완전 자율주행이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정말 운전석조차도 없는 완전한 자율주행 화물차의 모습, 미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형태, 색깔 이것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모습은 이와 같은 형태로 가게 될 겁니다. 정말 운전석도 없애고 그 자리에 화물을 좀 더 싣고 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자, 요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완전한 자율주행이 될 거고요. 밑에다가 제가 이송용 로봇을 이송 차량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송 로봇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텐데 제가 밑에 또 그려놨은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이냐 하면 자율주행차가 좀 큰 차는 거점에서 거점 간에 주행을 하게 되면 일정한 장소에서 소량의 화물을 소비자한테 가져다 줄 때는 바로 보시는 이와 같은 이송용 로봇하고 연기를 하게 되면 무인 운송, 무인 배송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택배 쪽에서 접목을 하게 되면 사실 뭐 요즘처럼 이제 아파트에 화물차 진입도 막는 이제 그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에 무인차가 딱 가게 되면 도착해서 무인차에 장착이 된 로봇이 바로 우리 밑에 보시는 이와 같은 형태의 이송 로봇에게 딱 넣어주게 되면 이 이송용 로봇이 실질적으로 고객에게 직접 배송을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아마 저도 충분히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새로운 기술들이 우리의 삶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4차 산업혁명에 있어서 물류기술, 우리는 그래서 물류 4.0 기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이용을 해서 우리 화물 자동차 그리고 무인 운송, 무인 배송까지 이와 같은 형태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의 모습을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